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네 번째 시간으로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 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계획 안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요.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에 바꿔지는 토지에 대한 위치, 지목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환지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시행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시행규칙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보면 환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인데요. 먼저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즉 토지는 평면의 개념이죠.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은 평면 환지고, 자, 구분 건축물, 입체로 올라오는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은 입체 환지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설계를 할 때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식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평가식은 시행 전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가치를 환산을 해서 환지로 받는 토지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평가식이고요. 자,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 자, 면적식이라는 것은 시행 전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식이 원칙이고 면적식이 예외입니다. 자, 이 경우 하나의 환지 계획 구역에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입체 환지 방식 중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체 환지는 면적식이 아니고 무조건 평가식을 적용해야 하고요. 규칙 27조의 2는 환지 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자, 이랑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지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지 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액은 불변이 원칙이지만 환지 후에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됐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환지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서 평가액을 변경할 수 있고요. 환지 설계 시에 평균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평균 부담률을 50%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조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보류지는 시시계획 인가에 따라 정하되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와 보류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들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9조 환지계획의 인가 등. 자, 1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가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득하지 않는데, 자, 이 경미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자, 먼저 1호 종전 토지의 하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자, 종전 토지가 합쳐지거나 또 나눠졌을 때 환지 명세, 환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변경이 되는 경우. 두 번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서, 자, 동의를 받아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지적 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환지계획 작성 또는 변경 시에 인가를 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3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등을 가진 자, 즉 임차권자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또 관계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킵니다. 다만 위에 살펴본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환지계획 인가를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사망의 공람기간에 우리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시키는데, 이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행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는 아까 공람기간에 접수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인가권자에게 제출하고요. 그리고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계획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만 받아서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영 결과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환지를 할 때 제외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1항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1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신청이나 동의를 통하여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그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제외를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즉 환지를 정해야 되는 토지가 되는 거죠. 이로 보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 사용하는 토지, 그리고 환지 계획 인가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기로 결정된 토지. 3호 종전과 같은 위치에 종전과 같은 용도로 환지를 계획하는 토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을 했는데 그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이 모두 합하여서 구역 전체 토지 면적 또는 평가액의 15% 이상이 되는 토지 경우. 그리고 5호 자, 주민 등 의견 청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할 때 공람한 날 또는 공고한 날 이후에 토지 양수계약을 체결한 토지,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환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말, 즉 환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있고요. 31조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입니다.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반대로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면적을 시행령에서 살펴보면 자, 과소토지의 기준입니다. 이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하고 있고요. 과소토지 여부의 판단은 자,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토지의 면적은 자, 주거지역 60제곱미터고요. 상업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그 외 지역은 60제곱미터입니다. 자, 최소 토지로 조성해야 되는 면적이 되겠고요. 자, 2항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인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항에서는 최소 규모의 토지 면적을 제시를 했는데 자, 기존 건축물이 없거나 이런 경우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과소토지 면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32조 입체 환지입니다. 우리가 환지 방식 중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가 있었죠. 그 중에 입체 환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 시행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자, 어떤 기준이냐면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인 경우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자, 3항 2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3항 입체 환지의 경우, 자, 입체 환지를 할 때는 자,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에게 실시 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건축물의 명세, 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야 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1항에 따라서 입체 환지의 자, 신청 기간은 자, 시행자가 입체 환지를 할 때 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로 신청을 받아러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고요. 2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환지 신청 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환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조의 2. 환지 지정 등의 제한. 자, 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하여 시행 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지 지정 등을 제한하는 경우인데요.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그리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뭔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자세히 보면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이 되거나 단독주택이 갑자기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리고 3호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 등을 각각 분류해서 소유한다든지,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다음 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부분입니다. 자, 시행자는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자,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을 이제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을 하는데요. 자,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자, 기준이 됩니다. 주택수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자, 결국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의 주택 이상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1주택, 1소유자가 1주택을 갖는 원칙이 있는 거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건 결국엔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원칙을 하나의 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주택만 공급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다만 1주택 공급이 원칙이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나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 그리고 3호는 공공 시행자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령 62조의 3을 더 살펴보면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환지 신청자가 아닌 일반에게 공급을 합니다. 다만 그리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환지가 아닌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에게 분양까지 했는데도 이럴 경우에는 분양 공고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이제 앞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장관이 저는 규모 이상이거나 종전 토지의 권리가액이 입체환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자는 입체환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에서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서 채비지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자에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체환지까지 알아봤고요.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입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 정할 때 그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자,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어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즉 기존의 공공시설,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없어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그 토지들은 환지를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채비지입니다. 자, 채비지가 무엇이냐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항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항에 따른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비지라는 것은 이제 환지는 기존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땅으로 돌려주는데요. 땅으로 돌려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면적보다는 대부분 적은 면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역을 지정할 때 공공시설도 설치하고 이 환지를 받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 받아가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느 토지들은 어느 공간에서는 면적이 남잖아요. 그런 토지들을 보류지 또는 채비지로 정하는데 결국 이 채비지들은 판매되는 토지, 즉 대부분 상업용지라든지 일반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토지들을 채비지로 정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이런 채비지 판매를 통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의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시행자가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과 함께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당연히 알려야겠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정 효력 발생 시기를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입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어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나 물건이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그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또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4항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토지라고 했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6조의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계속 내용들이 조금씩 복잡해지죠. 자, 제11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시행자. 공영개발, 공공이죠. 공공들인데, 자, 이 시행자들은 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이럴 수 있냐?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방,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입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 인가사항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항. 자, 제1항 3호 또는 4호의 경우. 자, 1항 또는 3호 또는 4호의 경우 어떤 거였죠? 자, 1항 3호 또는 4호. 자, 3호. 주민 등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이전부터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입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다음 각호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대요. 다시 1항으로 넘어가면, 자, 아까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의 경우는 이 네 가지에서 두 개 더하면 총 5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항에서 이 세 번째와 네 번, 다섯 번째에 대해서 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 자, 모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구역 면적의 5% 이상이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요. 사용하려는 종전 토지가 실시계획 인가로 정한 하나 이상의 획지 또는 가구의 경계를 모두 포함할 것. 그리고 사용하려는 토지 면적 또는 평가액이 구역 내 동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 면적 또는 평가액의 60% 이하이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는 이 네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1항에 따라서 토지를 사용하는 자, 공공개발 사업 시행자들이죠. 자, 이 시행자들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새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그 위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공급 또는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환지 예정 전에 토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토지 사용까지만 하는 거예요.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또는 건축물의 공급 또는 분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조 사용 수익의 정지.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그리고 기반시설의 변경,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에 공작물이나 물건,
통틀어서 건축물 등이라고 하고요. 중목, 토속, 울타리 등의 장애물 등을 이전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이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경우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허가를 할 때에는 자,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동절기라든지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 이런 재난 발생 시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한다든지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점유자 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자, 시행자는 1항에 따라서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 당연히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 주거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소 2개월 전에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인 경우,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라는 것은 창고나 차고 이전 또는 차양, 우개계단의 철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2개월 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시행자가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제거하려고 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항 3호의 경우 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회에 재결한 보상금액에 불복할 때, 이럴 때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일단 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39조 토지의 관리 등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환지 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생기게 되면 반대죠.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어져 버리면 정지 처분의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0조 환지 처분입니다. 처분.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고 그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요. 만약 의견서에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는 지정권자가 합니다. 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하는데요. 이 환지 처분의 뜻이 쉽게 말하면 시행자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 환지 받을 자에게 권리를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5항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사업의 명칭, 시행자, 기간, 처분일 이런 내용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이 생기겠죠.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 위치 지목 등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산이란 말은 서로 비교를 해서 넘친다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메워주는 거죠. 1항에 따른 청산금은 언제 결정을 하느냐? 처분, 소유권이 이전될 때 결정을 하고요.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지 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봅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날에 소멸합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3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존속을 하고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날에 소멸합니다. 지역권도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날에 소멸하고요. 그리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날에 소멸합니다. 4항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요. 이 경우에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을 경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유권 부분인데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그리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채비지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자, 그리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등기까지 마쳤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청산금, 그러니까 과부족분에 대한 금전적으로 메워주는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확정이 되네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확정되거나 결정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환지기 정화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종전의 토지를 보고요. 그리고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채비지나 보류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유권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취득이 됩니다. 청산금도 마찬가지고요. 43조 등기.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 촉탁하거나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44조 채비지의 처분.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채비지나 보류지를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1항에 살펴본 채비지나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감가보상금.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액의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액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감가보상금을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통해서 토지 가액의 총액이 변동이 생겼고 줄어든 경우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감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산금의 징수 교부 등입니다.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요. 이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인 시행자가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시행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는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도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입니다. 청산금은 5년.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서 종전의 임대료, 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관할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권리의 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내용이 많은데 용어 자체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매회 시험에서 한 문제 이상, 주로 2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후에 있는 또 비용 부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